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조선산업발전사 강의를 맡은 배석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태평양 전쟁기 일제가 선박 양산을 위해 전력을 다해 추진한 전시계획조선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가 주로 일본 전시계획조선 이야기였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식민지체와 한반도에서 진행된 을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조선 총독부 주도로 진행된 을조선의 전체 시행구조를 이해하고 일본 본토에서 진행된 을조선과의 동일성과 차별성을 확인하는 것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500톤 미만의 소형선 건조, 이른바 을조선의 경우 식민지에서는 일본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조선은 일본의 시행과 동시에 일제 식민지하의 한국에서도 조선 총독부의 주관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계획 수립 및 감독 통제는 1912년 조선 총독부 최신 관서 관제가 공포된 이래 줄곧 해사와 관련된 업무를 통괄하였던 최신국이 담당하였습니다. 일본 해군성이 일본 및 식민지 조선소를 이론적으로 통제하며 시행한 갑조선과 달리 조선 총독부가 독자적으로 을조선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에 중소형 조선소가 산재되어 있는 목조선소의 특성상 일본의 을조선을 담당한 최신성이 일본과 식민지 전체를 이론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계획의 기본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은데 지난주 설명했던 일본의 을조선 시행 구조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이지만 한국의 현실 조건을 반영하여 일정한 변형이 가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전시계획조선 기본 구조가 일본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일본의 산업설비영단과 같이 실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는 대신 민간 해운회사 내지 해운통제회사가 조선 총독의 건조명령을 받아 발주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1944년 10월 조선 중요 물자영단이 전시계획조선 실무를 담당하기 이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건조계약은 명령을 받은 해운회사 내지 해운통제회사가 조선산업중앙통제단체인 조선조선공업조합연합회, 이 통제단체는 1942년 2월에 설립되었고 1943년 11월부터 조선조선공업조합으로 개조되었습니다만 이 단체와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조선조선공업조합연합회는 산하 각 지역조합을 경유하여 각 조선소에 선박건조 물량을 할당하였는데 조선소별 할당 기준은 기존의 건조 선박 실적이었습니다. 선박 건조 대금의 지불도 같은 경로로 지불하였는데 계약, 기공, 진수, 준공의 4분기로 나누어 지불되었습니다. 완성된 선박의 양도는 조선 총독부가 결정한 선주에게 인도하여 운항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발주자는 산업설비영단, 양도자는 주요 해운회사가 신설한 연안해운회사였지만 조선의 경우는 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1942년 계획에서는 발주자는 조선우산, 양도자는 서일본기선 등 기존의 주요 연안해운회사 및 개인이었습니다. 1943년 계획부터는 발주자와 양도자가 같아졌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42년 을조선 계획은 조선총독부 국책해운회사 조선우선 주식회사가 계획 건조량 전체 100톤급 목조 화물선 65척에 대한 조선 총독의 건조명령을 받았고 건조명령을 받은 조선우선은 조선조선공업조합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5척의 화물선은 각 지역별 조선공업조합에
할당되었는데 남선조선공업조합 10척, 북선조선공업조합 17척, 중선조선공업조합 22척, 동선조선공업조합 11척, 서선공업조선공업조합 5척이었습니다. 1943년 3월 조선우선은 1942년도 계획조선에 의해 건조된 선박을 놓고 선정된 선주들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조선으로 건조된 선박을 양도받은 자는 서일본기선 등 국내 연안 주요 해운회사를 포함한 11곳이었습니다. 전시계획조선이 본격화된 1943년과 1944년 계획에서는 여러 종류의 화물선과 부선, 유조선의 건조계획이 수립되었고 발주는 해당 선종의 이론적 운영을 위해 신설된 통제회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우선 화물선은 동력선의 경우 1943년 2월 설립된 조선선박운항통제회, 1945년 5월 통제회사령에 의해 조선선박운항통제주식회사로 개조되었습니다만 이 단체가 일괄 발주자였습니다. 조선선박운항통제회는 전시해운관리령이 한국에서 시행됨으로써 설립된 해운통제단체였습니다. 건조된 선박의 소유권은 운항통제회 구성원인 주요 해운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전부를 운항통제회가 용선하여 운항하는 구조였습니다. 무동력선은 조선 근해운수 주식회사가 일괄 발주하고 건조된 선박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운항을 맡았습니다. 조선 근해운수는 조선 선박운항 통제회 산하에 무동력선 해운 부분을 분리시켜 1943년 8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계획조선에 의해 건조된 무동력선을 일괄 양도하여 국가 계획운송에 투입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조선총독부는 회사 설립의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일본 거대 해운회사 오사카 상선에 자본 투자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회사 경영은 오사카 상선이 담당했고 1944년 8월 현재 순범석 48척, 기범선 2척, 부선 기타 35척을 소유하였습니다. 부선은 대륙 연계물자 수송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항만 하역 강화를 목적으로 1943년 12월 설립한 항만운송통제회사 조선해륙운수주식회사가 일괄 발주하였습니다. 유조선은 역시 한국 내 일원적 운용을 위해 1943년 3월 설립된 조선유조선 주식회사가 일괄 발주하였습니다. 1944년 10월부터는 조선 중요물자영단이 전시계획조선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명칭 그대로 전쟁에 필요한 중요물자를 관리, 통제, 운영하는 특수기관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이 기관이 을조선을 담당했다는 것은 건조된 선박의 군사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자영단은 전시계획조선 선박을 일괄 발주하고 건조된 선박의 소유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계획조선에 의해 건조된 선박도 주요 해운회사로부터 일괄 매수하였습니다. 물자영단이 소유한 계획조선 선박은 조선선박운항통제회에 용선되어 운항되었습니다. 물자영단의 계획조선 참여로 한국의 을조선은 건조된 선박의 소유권까지도 조선총독부가 가지는 완전한 국영조선 시스템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민간 해운회사가 국가로부터 건조된 선박을 소유권까지 포함하여 완전하게 양도받아 운영함으로써 태평양전쟁 말기까지 계획조선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일본과 다른 양상으로 조선총독부의 영향력 강화를 의도한 측면도 있겠지만 영세한 민간 해운업이라는 식민지의 현실적 조건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조선 선박의 건조가격 및 양도가격은 조선총독부가 결정하였습니다. 금융지원은 조선식산은행이 담당하였는데 조선총독부는 1943년부터 계획조선과 관련된 식산은행의 대출에 대해
2천만엔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보증했습니다. 금융지원의 조건은 선주에 대해서 건조하는 선박을 담보로 성가의 80%까지 융자받을 수 있었고, 대부 금리는 연 3.9%,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15년 연부 상환이었습니다. 일본의 융자 조건과 비교하면 대출이자는 약간 높은 반면 상환기간은 훨씬 긴 조건이었습니다. 전시계획조선을 수행하는 조선소에 대해서도 통합정비자금, 설비자금, 운전자금 명목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본토 을조선 자금 공급의 창구였던 전시금융금고에서도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조선총독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했으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명목이었고, 식산은행이 융자 업무를 대리하였습니다.